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은행이 이제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아주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한 자산 규모 16위 정도의 은행인데 아주 크지는 않지만 뭐 적지도 않은 그런 은행입니다. 기존 은행하고는 좀 다르고요. 뭐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실리콘밸리 뱅크, 그러니까 뭐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에 본점이 있는 은행으로서 스타트업에 특화한 은행입니다. 스타트업에 이제 예금도 받고 대출도 해주고 주로 이제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이제 뭐 일을 하는 그런 은행인데,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크고요.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그 영향이 크죠. 거기다가 이제 일반 은행들처럼 예금 받아서 뭐 대출하는 이런 업무보다는 뭐 채권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금리가 거의 뭐 제로 금리에서 지금 거의 5%까지 기준금리가 그렇게 올랐죠. 그러니까 실세 금리는 더 변동성이 심한 거고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여기 이제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자산이 뭐 주식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떨어지죠. 근데 이제 주로 채권이 이제 거기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은 이제 손실이 많이 날 수가 있죠. 뭐 대출이나 이런 것은 좀 다르지만은 하여튼 채권은 바로바로 이제 평가손이 나타나기 때문에 장부에. 그래서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면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 금리가 오르면 채권 투자를 하라더라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기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제 새로운 채권을 사면 유리하죠. 금리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스타트업에 특화된 은행에다가 채권을 많이 보유하다 보니까 최근 상황에서 사실은 뭐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한번 안 좋다는 얘기가 들어가면은 아주 그냥 바로 이제 증상이 나타나서 그 고객들, 예금자들이 이제 은행에 줄 서죠. 그걸 이제 뱅크런이라고 하죠. 제가 이제 MBA 할 때 그 은행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는데, 미국은 사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만 개의 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은 지금도 수만 개의 은행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수십만 개인 적도 있었죠, 은행이.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통폐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만 개의 은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본과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은행을 설립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은 누구나 은행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만든 은행들이 있죠. 우리로 얘기하면 뭐 새마을금고 같은 건데, 하여튼 뭐 미국 사람들은 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미국 뭐 재무부나 연준이 나서서 구제금융을 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추가 파산이 나온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수만 개의 은행이 있는데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진 은행들도 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상승에, 이게 금리가 천천히 오르면 대비할 시간이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1년 만에 금리가 제로에서 5%까지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대처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은행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1980년대에도 금리가 20%까지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Savings and Loans Crisis라고 미국의 우리나라 얘기하면 이제 저축은행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은 문제 없지만 하여튼 추가 파산이 나온다면은 이게 이제 도미노식으로 금융시장 브라운으로 이제 연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대형은행들은 포트폴리오가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사실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이나 큰 차이 없는데, JP 모건 다르고요.
WFC는 웰스파고 은행을 말하죠. BAC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GS는 이제 골드만삭스를 얘기하는데 뭐 다 은행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그 하는 일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쉽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런 은행들도 사실은 뭐 채권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또 부동산 대출도 많이 있고 또 파생 상품 거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제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은행들은 진짜 산전수전 다 겪은 은행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는 되어 있지만 요즘 같이 금리가 갑자기 급등을 하면은 사실 이런 은행들은 덩치가 커서 더 움직이기가 어려운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 은행도 IMF 전에는 뭐 형편없었습니다. 일단 뭐 그냥 기업들한테 뭐 1조, 2조씩 막 대출해 주고 금리는 거의 다 이제 고정금리였고 뭐 하여튼 ALM도 안 되어 있었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은행은 IMF를 거치면서 일단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업 대출을 줄이고 뭐 가계 대출이나 이제 주택 담보 대출을 많이 늘려서 그렇게 이제 뭐 기업 하나가 망가진다고 해서 은행이 부실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또 이제 IMF 전에는 거의 다 이제 고정금리였는데 지금은 변동금리가 뭐 압도적입니다. 따라서 뭐 예금금리 오르면 대출금리 올리면 되고요. 또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뭐 예금금리도 낮추고 대출금리도 이제 낮추면 됩니다. 그럼 이제 부담은 사실은 다 소비자들이 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거의 지금 현재 리스크를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대출도 과거처럼 뭐 한 기업에 몇천억, 몇 조씩 대출하는 그런 대출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실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도 이제 크지는 않고요. 그 IMF 전에는 ALM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ALM이 뭐냐 하면 자산과 부채를 이제 매칭을 하는 겁니다. IMF 전에는 달러로 빌려다가 원화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달러 값이 IMF 때 폭등하니까 우리나라 종금사들 다 망한 거죠. 그래서 지금 종금사가 없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은행도 이제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닌 게 우리나라 은행들이 이제 주택 담보 대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담보로 빌려준 돈들이 많은데 아파트 값이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떨어져 있죠. 아직은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20% 정도가 더 떨어지면은 이게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이제 부실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은행주가 굉장히 이익도 많이 내고 우량합니다. 근데 그리고 PER도 뭐 3, 4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주 주가가 잘 안 올라가는 게 사실은 그 아파트값, 부동산 그 폭락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요게 없다면 은행주 사실은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은행이 있죠. 카카오뱅크, K뱅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아직 초기 단계라서 뭐 이렇게 경험도 없고 어떻게 될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카뱅이나 K뱅크가 이제 계속 이제 그 성장하기 위해서 영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뭐 큰 돈을 빌려주는 건 아니지만 300만 원, 500만 원씩 그냥 뭐 검증 안 된 사람들한테도 지금 막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은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뱅이나 K뱅을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지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야지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리콘밸리 뱅크의 그 파산 영향은 크지 않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지금 잘 버티고 있고 현재는 이제 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섰는데 뭐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미국의 대형 은행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고 국내 은행은 아직은 문제는 없는데 사실 아파트 값에 따라서는 국내 은행들도 이제 문제 생길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